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비만. 도내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소아 비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성조숙증으로도 이어진다는 데 있다. 소아 비만과 일찍 찾아온 성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데, 톡톡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키 한의원 제주점 진승현 원장과 함께 우리 아이 성장의 방해물인 소아 비만과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본다.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톡톡TV 닥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른 비만뿐만 아니라 소아 비만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일찍 찾아온 사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고민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빨리 찾아온 성장이요, 이거 뭐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병들게 한다고 해서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큰 방해물인 소아비만과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하이키 한의원 제주점 진승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승현입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죠. 키도 훨씬 크고 감정적인 부분도 훨씬 빠르고 간혹 부모님들을 당혹하게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내면보다 외모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건데요. 그리고 키만 자라는 것이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몸무게 또한 같이 늘고 그로 인해 어른으로 가는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소아 비만, 청소년 비만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6명 중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조사되었는데요.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또 소아 비만에 따른 질환 중 하나인 성조숙증 역시 그 증가율이 뚜렷한데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100%, 약 11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성조숙증 증가율이 서울에서는 3배인 반면 제주도는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성조숙증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음식의 종류는 많아졌지만 음식의 질은 어떤가요? 매일 뛰어놀았던 놀이터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즐겨하고 있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에도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협하는 소아 비만,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의 주제 소아 프로젝트 중에서 비만입니다. 그리고 소아 비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조숙증도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에 염려되시는 분들 확실히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렸을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 라면서 이제 많이 먹어라, 뭐 열심히 먹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주도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적게 먹는 아이들, 마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뚱뚱한 아이들이 더 잘 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키가 크기 위해서 뚱뚱할 필요는 없고요. 정상 체중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을 많이 먹으면 다 뼈로 가느냐, 키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고 일정 정도 이상은 다 체외로 배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몸에는 그런 조절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많이 먹고 뚱뚱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도 있는데요. 뭐 건강상의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많이 먹는 이유로 키가 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비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뭐 몸무게 분의 뭐 키 뭐 이런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비만의 진단 기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소아 비만은 이제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그 기준은 이제 비만도를 가지고 합니다. 비만도는 그 체질량 지수라고 해가지고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게 25가 넘어가면 이제
소아 비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만 6세 이전 아이들은 비만으로까지는 안 보고 과체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조금 더 통통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하기 복잡하면은 이제 또래 애들 평균 체중보다 한 20% 더 체중이 오버돼 있다 하면은 이제 비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몸무게가 많다고 무조건 비만인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운동선수로 크는 아이들 많거든요. 운동선수인 아이들은 워낙 근육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비만도만 보면은 과체중일 수가 있는데, 혹은 비만일 수 있는데, 지방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비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성분 분석을 해서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측정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소아 비만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럴 것 같은데 어릴 때 비만인 아이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소아 비만이 이제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완될 확률이 한 85% 정도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고도 비만이다 하면은 거의 100% 성인 비만으로 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여러 가지 그 대사성 질환이 많이 나타나겠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타 등등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심지어 암까지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성인 비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소아 비만 치료를 하는 게 뭐 당연히 좋겠고요. 성인 비만이 돼서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인 비만 치료할 때는 그 뭐 탄수화물 중독도 심하고 그 식습관이 이미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요요올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요. 기왕이면 어릴 때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소아 비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차례차례 그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아 비만이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문제는 지방이죠. 예,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세포에서 이제 렙틴 호르몬이라고 이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뇌를 자극해서 여성 호르몬 등 그 성호르몬을 많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성호르몬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조숙증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최종치가 작게 되겠죠. 일찍 성장판이 닫혀버리니까. 그래서 일찍 성성숙이 되는 거는 이제 키 성장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뚱뚱한 아이들은 뭐 간혹 이제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간 수치가 높으면 간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성호르몬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성호르몬 수치가 이제 높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소아 비만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소아 비만이 정서상의 문제도 일으킨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뚱뚱한 아이들은 좀 그렇게 활기찬 아이들이 많지가 않고 좀 조용하고 심지어 좀 우울한 아이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외모가 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우울하고 이제 오히려 집에서 많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정서상 문제가 또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뭐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창 자랄 나이인데요. 이제 딜레마가 오는 게 이런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안 먹일 수도 없고, 네. 아이가 배고파하면 뭐라도 좀 먹이고 싶은데 이렇게 비만 질환까지 고려한, 성장까지 고려한 좋은 이제 식이 조절 방법,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성인 비만보다는 소아 비만이 훨씬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먹는 걸 줄여버리면은 뭐 이제 소아 비만은 치료가 되겠지만 또 키 크는 게 또 방해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할 때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항상 고려하면서 이제 처방을 하는데, 집에서도 이제 음식을 해주실 때는 무조건 먹는 양을 줄일 게 아니고 성장에 도움되는 건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 많이 먹이고, 방해가 되는 음식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아 비만이 우려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어렸을 때 소아 청소년기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또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정리해서 판넬로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 쌀밥.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물음표가 있어요. 네. 그 백미를 많이 먹이시는데 기왕이면 현미를 먹이거나 잡곡밥을 먹이는 게 낫죠.
흰밥, 그 백미는 탄수화물 위주고 소화가 금방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소화도 천천히 되고 또 여러 가지 무기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풍부한 현미나 잡곡밥을 먹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두 번째 보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이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단백질이 풍부한데 물론 이 고기는 뭐 생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붉은 고기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키 성장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그 뭐 돈가스가 뭐 돼지 돈가스도 있고 생선 돈가스도 있겠는데 그 이 식재료를 튀기거나 태우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이는 게 좋거든요. 돼지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삶아서 먹어야 지방도 좀 빠져나가고 또 그 유해 성분도 많이 추출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태우는 과정에서 또 안 좋은 물질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왕이면 삶아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다시마, 미역 어떻나요? 이런 건 무조건 좋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해조류는 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아이들 장 건강에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잘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 뭐 칼슘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해조류는 많이 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초록채소, 브로콜리.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이 브로콜리나 뭐 배추, 무 이런 걸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그 성호르몬을 좀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논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걱정이 되는 부모님은 이런 채소를 항상 식단 위에 올려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잘 먹기 싫어한다는 게 있는 거죠. 네. 예. 요즘 맛있게 하면 좋을 텐데 아이들 입맛에는 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유제품의 대표식품 우유 어떻나요? 그 우유는 뭐 먹어도 좋다, 먹으면 안 좋다, 뭐 요새도 막 논란이 많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먹는 아이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 비만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저지방으로 먹이는 게 낫겠죠. 저지방 우유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감귤. 감귤뿐만 아니라 이제 과일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 있는데 그 비타민별로 다 이제 성장에 도움되는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뭐 많이 먹어도 좋은데 다만 이제 맛있는 이 과일들 보면 당분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먹을 건 아니고 좀 적당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성장에 되는 음식들 또 그렇지 않은 음식들 쭉 설명으로 알기 쉽게 들어봤습니다. 밥 얘기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밥 또한 이게 탄수화물이란 말이죠. 네.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이제 비만을 유발한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비만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비만이 많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탄수화물이 뭐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요새는 그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탄수화물을 먹이고 나쁜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이들 소화 비만에도 좋고 성장에도 좋거든요.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좀 소화가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된 거를 말하고 나쁜 탄수화물은 설탕과 같은 가공식품 이렇게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소화가 금방 돼버려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밥이나 잡곡밥 이런 거는 소화가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설탕이나 뭐 이제 당분 높은 과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먹게 되면 금방 소화가 돼서 당 수치를 금방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또 금방 인슐린이 분비돼서 금방 당을 낮춰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금방 배가 고프고 그래서 더 많은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소화 비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이들에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식단을 갑자기 바꾸면은 어떤가요? 잘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뭐 방금 다 식단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식단을 갑자기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그 비만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도 좀 약해요. 네, 그런 걸 부모님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조차도 문제 의식이 좀 희박한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 애들 뭐 통통한 게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키 크고 나서 살 빼면 된다. 일단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일단 소화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에게도 타이를 때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 살을 빼면 예뻐진다. 또 키가 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살을 빼지 않으면 키가 오히려 작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는데도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네. 병원에 가게 되면 소화 비만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 부분도 또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 집에서 이제 부모님 노력으로 아이들 살을 빼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데 아이들도 치료 방침은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 성분은 한약 처방에 넣어요. 일단 안 땡겨야 되니까 넣긴 넣는데 물론 성인처럼 넣지는 않고요. 소량 넣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한약도 필요하면 넣게 되고 그다음에 식사 대신 이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식사 대용 식품도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걸 줄이면 키가 크는데 일시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소화 비만 치료만 할 수는 없고 그냥 성장과 함께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어린데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괜찮은지 우리가 약물 치료다 하면은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되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왜냐면 한약도 이제 약이니까. 네. 예. 네, 그렇죠. 이제 약이기 때문에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애들이 좀 구역감을 느낀다, 뭐 토하려고 한다, 심지어 혹은 뭐 두통이 있다, 어지러워한다 그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일시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증상인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금단 증상처럼 먹는 걸 줄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간 수치를 저희가 측정을 해봐도 오히려 이제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간 수치가 좋아지지 뭐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소화 비만 얘기하고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도 이제 들어봤는데 네. 소화 비만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성조숙증이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성조숙증이 뭔가부터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찾아왔다, 신체적으로 빨리 찾아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정도 빠르게 되면 우리가 성조숙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10살 정도 되면 2차 성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 8세 이전에 시작된다든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1살 정도에 시작된다고 보면 한 9살 이전에 시작이 되면 우리가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 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성조숙증이 왜 문제가 되나요? 그 성조숙증은 일찍 커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더 잘 큰다 그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이게 잘 큰다기보다는 일단 뭐 일찍 찾아왔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찍 찾아와서 일단 키가 큰데 일찍 성장판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키 크는 시간이 오히려 짧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최종 키는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조숙증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초경이 빨리 오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최종 키가 작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이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일단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여자아이들은 그 가슴이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쓸릴 때 좀 아프다. 이렇게 만져보면 좀 약간 가슴 멍울 같은 게 약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이 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좀 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색도 좀 변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아빠가 이제 같이 목욕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또 만약에 이제 너무 일찍 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싶으면은 이제 치료를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성조숙증의 원인은 뭔가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화 비만이 뭐 원인이 또 대표적으로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성조숙증의 원인은 뭐 기질적으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뇌종양이라든지 뭐 난소종양,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특발성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원인을 찾자면 기본적으로 소화 비만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유전적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키가 작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키도 물어보지만 언제 사춘기가 왔느냐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초경이 6학년 때 5학년 때 왔어요 하면은 그 당시에는 중학교 때 많이 왔거든요. 엄마가 좀 빠른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키도 작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딸아이도 좀 일찍 이제 2차 성징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빠가 뭐 중학교 때 키가 다 컸다. 그렇다면 아빠도 역시 일찍 성장판이 닫힌 거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좀 빨리 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 그 성조숙증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유전적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또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먹이다 보면 또 성조숙증이 찾아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얘기되는 그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그 플라스틱 용기 네. 이런 제품 장난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특히나 플라스틱 용기에 그 뜨거운 음식을 많이 데펴서 아이들한테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성호르몬이 축적돼 가지고 일찍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엄마가 유심히 살펴봐야겠고 그다음에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금 성숙이 일찍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이렇게 증상들을 보고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봐야겠다. 그러면 검사나 치료 이제 방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인데 뭐 성호르몬 관련된 몇 가지를 검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된 수치를 몇 가지 읽어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간에 문제가 없는지 그 간 수치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알러지는 없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뿐만 아니고 이제 체지방이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 몸속에 지방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기타 뭐 스트레스는 없는지 스트레스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조숙증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은 그 소화 비만인 경우는 성조숙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소화 비만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콩 제품이거든요. 그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두유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런 제품은 이제 성숙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콩은 아주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예민한 시기에는 좀 안 먹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함량이 높은 뭐 홍합이나 전복 같은 해산물, 새우, 굴 이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알탕이나 내장탕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겠고. 그다음에 석류 같은 과일에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또 성조숙증에 좋은 음식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브로콜리나 배추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을 예방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라든지 뭐 양파, 마늘, 뭐 오메가3 이런 거는 또 그 성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단백질이 많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운동일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은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은 또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그 운동은 그 소화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일단은 뭐
소화 비만 치료의 기본은 식이 조절이지만 뭐 예를 들어 많이 찌지 않았다, 3kg에서 5kg 정도 쪘다 하면은 운동으로 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운동은 또 성장판도 자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유발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이 뛰는 운동이 좋아요. 축구나 농구, 배구, 테니스, 달리기, 줄넘기 이렇게 많이 뛰게 되면 체지방 분해도 되지만 성장판 자체가 물리적으로 자극이 되고 또 이렇게 근육 운동을 또 많이 하게 되면 보통 성장 호르몬이 밤에 나온다 하지만 운동할 때 또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이 많은 이런 뛰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수영 같은 경우가 또 근육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소화 비만 그리고 성조숙증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정리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화 비만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부모님들이 특히나 그 관대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딸아이가 뚱뚱하다, 우리 아들이 뚱뚱하다 그래도 잘 먹으면 다 키로 간다고, 살은 뭐 나중에 빼도 되니까 무조건 먹으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다 보면 우리 아이를 망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화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뭐 소화 비만이 키가 크는데 방해가 돼서뿐만 아니고 실제로 비만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우울한 경향도 있거든요.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치료를 해야 하고 또 성인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아직 식습관이 덜 생겼을 때 탄수화물 중독이 덜 되어 있을 때 미리 소화 비만 치료를 해두면 우리 아이가 평생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키 한의원 제주점 진승현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이제 성장 중에서 소화 비만, 성조숙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메모하고 정리할 게 참 많네요. 네, 맞아요. 관리는 늦지 않게 빠를수록 좋겠죠. 부모님의 관심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방학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톡톡TV 닥터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